때는 조선 중기, 우리 대한의 아름다운 땅 경상도의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사만의 정기가 서린 이 땅에는 예로부터 충의와 절개를 지키는 선비와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을에는 박사또라는 간악한 탐관오리가 있었으니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양반의 채통도 버리고 오직 권세와 탐욕에만 눈이 멀어 백성들을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썩어 빠진 나무 뿌리가 땅속 양분을 다 빨아들이듯 그는 고을의 재물을 제 것으로 만들기에 급급했지요. 한 나라의 기둥이 되어 백성을 보살펴야 할 자가 어찌 그리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분명 하늘이 노할 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고을에 월선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여인의 삼종지덕을 몸소 실천하며 25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도 개가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였습니다. 마치 한 송이 백합처럼 고결하고 정갈한 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미모뿐 아니라 사서삼경을 섭렵하고 지서와의 능통한 재원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조선 여인의 높은 지혜와 덕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선, 달처럼 고고하고 선비처럼 고든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사또가 관아 주변을 순찰하다가 우연히 월선을 보게 됩니다. 그날은 월선이 장터에서 바느질감을 사러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한 소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조선 여인 특유의 기품과 절제가 묻어났습니다.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단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봄바람에 치마폭이 살짝 날리자 하얀 버선발이 드러났고 박사또는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이 고을에 저런 미인이 있었단 말인가? 마치 선녀가 지상에 내려온 것 같구나. 내 평생 저리 고운 자태는 처음 보았으니 하늘이 내게 내린 선물인가? 예, 사또님, 저 여인은 월선이라 하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과부이옵니다. 그 효성이 지극하여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옵니다. 그 덕행이 감히 사또님께도 전해졌을 줄 아뢰옵니다. 과부라, 그렇다면 더욱 좋지 않은가? 혼자 외롭게 지낼 텐데 본관이 돌봐주어야겠구나. 어찌 저리 고운 여인이 홀로 지낸단 말인가? 본관이 어여삐 여겨 그 외로움을 달래주어야 마땅할 터. 저 여인의 집이 어디인가?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옵니다. 사또님, 비록 가난하오나 집안은 늘 깨끗하고 정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검소함 또한 칭찬할 만하옵니다. 그래, 오늘 저녁 무렵에 슬쩍 지나가 보아야겠구나. 그 고고한 자태를 본관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이든 아깝지 않을 것이야. 하하하. 이날부터 박사또의 월선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고귀한 가풍을 망각하고 오직 세욕에만 빠진 타락한 양반의 전형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중시하던 예의 염치를 저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음흉한 욕정만이 가득했으니 마치 독초가 자라나듯 그의 악심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는 한 가지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저 여인을 관하로 불러들이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명분이 필요하다. 아전, 당장 이리로 오라. 예, 사또님, 부르셨사옵니까? 월선의 집에 세금을 올리도록 하라. 작년보다 3배로 말이다. 본관의 재산을 불리는데 저런 미인 하나쯤은 기여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세 배라고요.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과부의 집에 그런 무리한 세금을 이는 필시 백성의 원성을 살 일이옵니다. 사또님,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옵소서. 누가 감히 본관의 명을 거역하는가? 당장 그리하지 못할까? 본관의 명을 어긴다면 내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야. 어서 가서 실행하라. 예, 알겠습니다. 소인이 비록 명을 받들었으나 이 일은 필시 큰 화를 부를 것이옵니다. 허나 사또님의 분부가 이러하시니 며칠 후 박 사또는 월선의 집에 아전을 보냅니다. 월선은 그날 시어머니께 약을 다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매일 아침 우물물을 길어다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정갈히 닦으며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정성껏 제사를 지내는 등 조선 여인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마치 한편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를 깨뜨리는 불청객이 찾아왔으니 월선 대케시오. 관아에서 나왔소. 어서 문을 여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일이 소란스러운 것을 보니 예사로운 일은 아닌 듯하옵니다. 사또 어르신의 분부시다.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3배 올랐으니 당장 내라 하셨소. 이 고을의 모든 집안 중 유독 댁에게만 특별히 명하신 것이옵니다. 3배라니요. 작년에도 제때 다 납부했는데 갑자기 왜 그리 오른 것입니까? 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어찌 이런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오. 사또 어르신의 명인이 따라야지 어쩌겠소. 만약 못 내면 월선 댁이 직접 관아에 와서 사또님께 설명해야 할게요. 어서 가서 사또님께 아뢰어 보시구려. 알겠습니다. 기한을 주시면 마련하겠습니다. 비록 몸은 가난하오나 조선의 백성으로서 도리는 다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으니 이 어려움 또한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월선은 억울했지만 관아의 횡포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선 여인의 강인한 정신이었습니다. 진사임당이 그러했고 논개가 그러했듯이 월선도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의에 맞서는 단단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밤에는 등잔불을 켜고 새벽까지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에 피와 땀,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효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월선은 참았습니다. 그 고통은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가히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는데 이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자수 기법과 정성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에 조선 여인의 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바느질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숭고한 행위였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되었구나. 시어머님을 위해서 조상님들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 고통이 끝나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야. 이 악착 같은 탐관오리에게 굴복할 수는 없어. 나레이터 일주일이 되기 하루 전날 월선은 가까스로 세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에 관아로 가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박 사또는 월선이 관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월선이 자신에게 무릎 꿇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지요. 오, 월선이 왔구나. 수고했네. 세금을 다 마련했는가? 본관이 과부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나라의 법이니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예, 사또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비록 어렵사오나 백성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단호하게 돈을 내밀며 이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과부의 몸으로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하다니 고생이 많았겠네. 자네야말로 조선의 훌륭한 여인이로다. 허나 자네의 그 뛰어난 재능을 어찌 이리 작은 일에만 쓴단 말인가. 본관이 보기에 안타깝기 그지없네. 과찬이십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사또의 끈적한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며 서둘러 자리를 뜨려 한다. 월선은 서둘러 관아를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사또의 음흉한 눈빛에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으니 일주일 후 다시 아전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또의 간계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끈질긴 거머리처럼 월선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월선 댁 또 왔소. 이번엔 부역세를 내야 한다고 하시오. 사또님께서 특별히 댁에게만 명하신 것이옵니다. 부역세요? 우리 집은 장정도 없는데 무슨 부역세를 내라는 겁니까? 이는 사만시대부터 내려오는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찌 이리 억지스러운 요구를 계속하신단 말입니까? 그것도 나는 모르오. 사또님이 월선 댁은 특별히 내야 한다오. 아, 그리고 만약 돈이 없으면 사또님께서 월선 댁을 직접 만나 봉사로 갚을 방법을 상의하고 싶다 하시오. 어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구려. 저는 관아에 갈 수 없습니다. 비록 과부의 몸이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조선 여인의 도리입니다. 돈을 마련하여 드리겠습니다. 허나 이 일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월선은 다시 한번 고생하여 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진 비녀와 놀이개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이 결혼할 때 선물한 것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가부였습니다. 그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팔아야 하는 아픔은 비할 데 없이 컸습니다. 하지만 박 사또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색욕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 사또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 간악한 탐관오리는 조선의 법도와 예의를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월선을 차지하겠다는 일념뿐이었으니 그는 이미 인간의 도리를 잃은 짐승과 다름없었습니다. 월선을 관하로 불러들여라. 마을의 송사건으로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번에는 기어이 본관의 뜻을 따르게 만들고 말리라. 예, 알겠습니다. 사또님의 분부이시니 월선은 어쩔 수 없이 관하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비록 힘은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인정이 깊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월선을 향한 안타까움과 박사또를 향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월선아, 조심하거라. 저 박사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자니 우리 조선의 선비 정신을 잃어버린 자다. 부디 몸조심하거라. 걱정 마십시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비록 힘은 약하나 조선 여인의 절개는 지키겠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저를 꺾으려 해도 저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옵니다. 저의 정절과 명예는 제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박사또가 응용한 미소를 띠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다른 아전들은 모두 물러나고 방 안에는 박사또와 월선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덫에 걸린 사냥감을 노려보듯 박사또의 눈빛은 섬뜩했습니다. 오, 월선이 왔구나. 먼 길 오느라 수고했네. 안 깨나. 이리 와서 본관 옆에 앉으면 더욱 편할 터인데 어찌 그리 멀찌감치 서 있는가? 서서 말씀 듣겠습니다. 사또 어르신, 단호하게 거절하며 무슨 송사로 소인을 부르셨습니까? 어서 본론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허허, 그리 경계할 것 없네. 사실 송사라는 것은 핑계고 본관은 자네에게 좋은 제안을 하려고 부른 것이네. 자네도 알다시피 과부의 삶이 얼마나 고되겠는가. 본관이 자네를 후처로 맞이하면 어떻겠는가.
이 고을 최고의 자리에 앉혀줄 것이며 평생을 편안하게 살게 해줄 것이야. 어떠한가? 본관의 제안이 사또 어르신, 소인은 아직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몸입니다. 더욱이 망부의 3년상도 채 지내지 못했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우리 조선의 예법에도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또님께서 어찌 이런 망측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법. 허허.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는구나. 시대가 변했네. 자네만 본관의 뜻을 따른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본관의 뜻을 거스르다가는 자네의 앞날이 어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야. 잘 생각해 보시구려. 사또 어르신, 소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천한 몸이오나 조선 여인으로서의 정절만은 지키겠습니다. 이는 우리 선조님들께서 목숨 걸고 지켜온 덕목이옵니다. 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사또님의 뜻을 따를 수 없사옵니다. 월선의 단호한 거절에 박 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안색은 마치 먹구름처럼 어두워졌고 눈빛에서는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본관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인가? 좋다. 이 고을에서 본관의 뜻을 거스르고 평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당장 나가라. 하지만 두고 보라. 인연이 감히 본관의 명을 거역하다니. 내가 어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나레이터 월선은 겨우 관할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박 사또의 위협이 단순한 빈말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월선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생계수단이었던 바느질 일을 잃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월선댁 정말 미안하오. 앞으로는 댁의 바느질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소. 관아에서 압력이 들어왔소. 사또님께서 댁과 거래하는 자는 이 고을에서 발붙일 수 없게 만들 것이라 엄포를 놓았으니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소. 그럴 수가. 저는 이제 어떻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란 말입니까? 이리 불의한 세상에서 어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은 어찌 이리 무심하신가요? 월선은 절망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 갇힌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릎 꿇을 수는 없다고. 그녀는 시아버지인 정판서를 떠올렸습니다. 정판서는 조정에서 청렴결백으로 이름난 선비였고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충신이었습니다. 월선은 밤을 새워 시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자신의 억울함과 박 사또의 만행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아버님께 불효자 며느리 월선이 아뢰옵니다. 이 고을의 박 사또가 소인을 괴롭히고 있사옵니다. 조선의 법도를 어기고 백성을 괴롭히는 이 간악한 자를 응징해 주시옵소서. 아버님께서 부디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소인의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돌아가신 남편과 시어머님의 명예가 달린 일이옵니다. 나레이터 한 달 후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는 우리 조선의 빛나는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임금님의 눈과 귀가 되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정의의 사자였습니다. 어둠 속을 가르는 한 줄기 빛과 같았지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때가 온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박 사또는 어서 나와 백성의 고통을 들으라.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자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그 마패에는 조선 왕조의 권위가 담겨 있었고 임금님의 명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벼락이 떨어진 듯 관아의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님. 박 사또, 그대는 이 고을의 수령으로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백성을 괴롭혔다고 들었소. 조선의 법도를 어기고 선비의 도리를 저버렸다. 내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야. 어찌 임금님의 은혜를 이리 저버릴 수 있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거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월선을 비롯하여 박사또에게 피해를 입은 수십 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한 줄기의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암행어사 나으리, 소인이 증언하겠나이다. 박사또는 월선에게 부당하게 3배의 세금을 물렸고 조선의 법도를 어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이이옵니다. 저는 땅을 억지로 빼앗겼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저 간악한 박사또 때문에. 제 가족은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저는 부당한 세금으로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저희 모든 재산을 박사또에게 빼앗겼으니 이 원통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한단 말입니까? 월선, 그대가 겪은 일을 직접 말해보시오. 조금도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고하라. 예, 나으리. 박사또는 소인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후처가 되라고 강요했습니다. 소인이 조선 여인의 정절을 지키려 하자 생계 수단을 막아 굶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선조님들께서 물려주신 절개이기 때문입니다. 소인의 정절은 제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꺾일 수 없었습니다. 훌륭하도다. 그대야말로 진정한 조선의 여인이로다. 그 용기와 지혜의 본관은 감복하였소. 박사또, 그대는 권력을 남용하여 선량한 백성을 괴롭혔다. 이는 중죄다. 즉시 파직하고 의금부로 압송하라. 내 죄는 만고에 씻을 수 없을 것이야. 용서해 주십시오. 암행어사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늦었소. 내 죄는 이미 하늘에 닿았으니 변명할 여지도 없다. 어서 저 간악한 자를 끌고 가라. 박사또는 파직되어 귀양을 갔습니다. 그의 악행은 끝이 났고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선의 정의였습니다. 비록 힘없는 과부일지라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며칠 후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최사또라는 이름의 이 관리는 청렴하고 공정한 것으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어둠 뒤에 찾아온 새벽처럼 새로운 희망이 고을에 찾아왔습니다. 월선, 그대의 용기와 지혜는 이 고을의 귀감이 되었소.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한 그대에게 이 표창을 드리오. 그대야말로 조선이 자랑하는 여중군자로다. 본관이 감히 그대의 덕행을 칭송하오. 겸손하게 황송하옵니다. 사또 어르신, 소인은 다만 조선 여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과분한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월선의 삶은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바느질을 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다시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월선은 마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또한 젊은 여인들에게 조선 여인의 덕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젊은 여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강인해질 수 있을까요? 이 나약한 몸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여인이요. 우리 선조님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쳐 싸웠소. 신사임당은 학문으로, 농계는 몸으로, 유관수는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지켰소.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지키고 불의에 맞서야 하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의 여인들이 가진 위대한 정신이오. 우리의 내면에는 강인한 힘이 숨겨져 있으니 이를 깨닫고 용기를 내야 할 것이오. 월선이 70평생을 마감하던 날, 온 고을 사람들이 그녀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지혜와 용기로 불의에 맞서고 정절과 효성으로 조선의 도리를 지킨 월선 어른을 기리며 그녀는 우리 대한 여인의 자랑이로다.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월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용기, 불의에 맞서는 지혜, 정절을 지키는 절개, 그리고 억울한 이를 돕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정신입니다. 월선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을 대변하는 숭고한 역사인 것입니다. 월선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가진 불굴의 정신, 정의를 향한 열망,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인정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비록 힘없는 과부였지만 그녀는 조선의 법도와 예의를 지켰고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시대를 초월한 영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정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은 언제나 정의를 추구했고 불의에 맞섰으며 끝까지 절개를 지켰습니다. 월선의 이야기는 그 빛나는 역사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유산입니다.